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2026학년도 또 2027학년도 의대 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대 유급과 재적 인원이 많아지면서 60명 남짓 뽑던 평균 의대 편입 인원이 2026학년도 올해 바로 입시죠. 몇백 명을 넘을 듯합니다. 자, 그 자료를 잠깐 더 보여드리고 저번 시간에 물론 설명을 드렸지만 그 자료를 또 보여드리고 오늘은 각 의대 대학의 편입에서 서류 어떤 부분들이 공통점으로 준비가 돼야 되고 대학에서 원하는 의대 편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원하는 능력은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자소서 학교에서 더 중요한 증빙서류로 표현할 것인가 증빙서류 목록을 보시면 보통 10개에서 15가지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단기간에 한두 달에 그 내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편입을 원하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올해 이렇게 많은 평균 60명, 전국적으로 60명 내외의 학생들을 뽑던 편입 의대 인원이 올해 유급과 재적을 통해서 몇백 명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올해 진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여드리겠지만 평균 10개에서 15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도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의대에 생각하는 의사에 관한 성장 과정을 연구를 어떤 테마를 정해서 입학사항관들과 교수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그러면 그 양도 지금 10개에서 15개고 거기에 붙는 증빙서류뿐만이 아니라 학계서나 자소서도 거기에 맞게 써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이 어떤 증빙서류에 들어가는 연구 내용과 프로젝트 내용이 증빙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도 해야 되고 증빙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구성과 실제 이 내용을 톡심 있게 2, 3년에 걸쳐서 밀고 나가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내용을 쓸 수 있는 성과가 나오고 그 내용의 진징성이 연구를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편입을 원하는 학생들, 또 의대 수시를 원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활기록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의계부가 없는 학생들은 생계부 대체서식이 있죠. 그 영역들에 들어가는 연구들, 또 카이스트도 마찬가지고, 그걸 시간을 갖고 그걸 해야지,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어떤 연구들을 절대로 한두 달 만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의대, 또 의대 수시 다 같이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준비하는 학생들 얼마나 시간을 갖고 진정성 있는 연구를 해야 그 내용들을 채울 수 있을까? 각 대학의 말씀들을 좀 영역들의 평가 과목 항목들과 의대 어떤 서류의 어떤 문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시 기사를 조금 공유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기사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기사가 지금 안 나와서 잠시요. 다시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실 겁니다. 지금 화면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자, 주간 한국에서 나온 바로 2025년 5월 18일, 바로 한 사흘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의대생 대량 유급 트리플링 편입 특수 초래였습니다. 2026학년도 올해. 이것도 올해 하고 내년, 이제 올해까지 이것이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국적으로 60명, 의대에 편입할 수 있는 대학들이 전국적으로 한 15개에서 많게는 뭐 20개 정도 대학이 되는데 다 서류를 봐요. 면접도 보고. 그냥 어떤 GPA 대학교 성적만 갖고 뽑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면접이라는 MMI 면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비하기 위해서는 서류 연구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 제가 수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의대는 수시보다 조금 더 전문성이 더 요구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건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연구를 하고, 내가 생각하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 영역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을 연구를 해서 보여줄까. 왜냐하면 저번에도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의대 편입은 성인들의 싸움이죠. 우리가 의대 수시는 아직 아이들, 청소년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수상을 했냐, 안 했냐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편입은 별들의 전쟁이고 어른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수상도 해야 되는 거고 논문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논문 쓰고 수상하는 프로젝트의 어떤 내용들이 단 몇 개월 만에 그것이 완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기회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의대 편입을 계속 미끄러졌는데 내가
60명 뽑을 때하고 지금 몇백 명으로 늘어날 때하고 다르거든요. 그럼 내가 작년, 재작년 준비한 게 좀 있는데 미흡했다. 그럼 올해 더 덧붙여서 더 해봐야 되는 거고, 대학을 정말 가려면. 그다음 준비한 게 없다. 근데 올해가 기회거든요. 또 내년이 되거나 내후년이 되면 다시 줄어들 수 있어요. 유급하고 재적 인원을 교육부에서 올해 다 충당을 못할 수도 있지만 올해 거의 대부분 다 2026학년도에 충당을 할 겁니다. 그만큼 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차고 넘쳐나요. 이 기회를 여러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그럼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냐?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가 이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기회가 지금밖에 2026학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안 돼 있으면 서류를 지금이라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서류를 부랴부랴 만들어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방법들은 선생님이 알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내년이 되면 또 60명으로 줄어들 건데. 정말 진정성 있게 대학을 가고자 했다면 미리 찾아봤어야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올해 몇백 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올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들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서류들 시간을 많이 갖고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내용들이 나와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도 혼자 준비할 수 없으니 제가 그동안 20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서 도와드리고 또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의대생 8,305명이 유급되고 46명 재적이 이미 확정돼서 교육부에서는 2주 전부터 편입 인원으로 대체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60명 뽑던 것을 많게는 몇백 명 뽑는다. 이렇게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는 기사니까 다 알아보시면 되고요. 교육부는 재적으로 인한 결혼을 편입학으로 추원한다는 방식,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의대에서는 이걸 지금 막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교육부에서는 아니다. 편입으로. 그러니까 올해 거의 다 충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데 의대 편입이 1월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마지막에 끈을 놓을 만한 아직 시간이 아니니까 마지막 막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여러분들이 안 한 것들이 많고 시간을 많이 여러분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동안 많이 했던 선생님의 노하우와 자료들이 필요할 겁니다. 통상 연간 50명대, 60명대 수준이던 의대 편입 규모가 이제 수백 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이렇게 충원하고 이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들이 반발을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편입을 원하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학들은 교육 여건과 무관하게 공석인 만큼 100% 편입생으로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그럼 대학들도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진짜 지금 다니고 있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의대생들은 반발을 하겠죠. 여기까지 제가 저번에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면 우선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단국대학교서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2025학년도 단국대 의과, 치과, 약학대학. 자, 이거 의대도 물론 그렇지만 서류는 의대, 치대, 약학대에 한의대까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시면서 저는 의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지만 치대나 약학대나 또 한의대 원하는 학생들도 같이 견주어서 올해가 여러분들 정말 기회입니다. 자, 이걸 좀 볼게요. 어떤 내용이 들어. 이제 이거 보시면서 오늘 제가 여러 대학을 제가 작년, 재작년 편입을 준비를 학생을 시켰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여러 대학의 공통점을 좀 설명을 드리시면 서류의 공통점이 뭐를 준비해야 되니까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서류나 프로젝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테마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생계부 대체서식을 준비하는 걸 설명할 때 10가지거든요. 재학생들의 수시, 의대 수시는. 10가지를 어떻게 성장 가능성을 포인트를 둬서 보여줄 것인가 입학사관과 교수들에게 마찬가지예요. 편입학도. 이 징빙서류는 수시 의대나 수시 생계부 대체서식 들어가는 10개 그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더 의대 편입은 의대 수시보다 더 전문적이겠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러니까 전국에서 50명, 60명 뽑으니까 100대 1,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뭐 100대 1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하면 지금 막사라도 타서 잘 이걸 준비를 하면 예전보다 가능성이 좀 많아진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준비했는데 아깝게 떨어진 학생들은 올해 다시 그걸 잘 재정립해서 넣어볼 수 있고. 근데 이제 늘려면
작년, 재작년 한 것만 갖고 넣으면 안 되고 연관성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대학의 입장은 뭐냐면 학생이 연구하고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어떤 열정과 과정들이 대학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거를 그만둔다? 이것은 열정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준비했는데 떨어졌다? 정성이 부족했죠. 1년 더, 그럼 지금이라도 연관성을 갖고 중요한 건 뭐냐면 A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B라는 주제를 하면 연관성이 없고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의대 수식, 그 생계부 대체서식. 결국 생계부 대체서식은 생계부를 만드는 과정의 항목들이 대체서식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제학교나 해외고 학생들이 생계부 대체서식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교의 생계부의 메커니즘을 모른다고, 평가 항목을.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막 만들어서 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하나 붙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성장시키고 만드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가장 첫 번째가 연관성이다. 그 우리가 다른 말로 위계성이라고 제가 설명을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거에 대한 연관성을 심화시켜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A라는 줄을 하다가 떨어졌다고 다 포기하고 다음에는 아예 C를 한다던가 아니면 A라는 주제를 2년 동안 하다가 떨어졌으니까 포기하고 이번 연도 2026학년도 내야 되는데 2025학 2025년도 지금의 그 어떤 성장 과정에 대한 연구 기록물들은 하나도 없다.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 세심한 디테일이 입시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당국대학교 뭘 물어보는지. 우선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당국대학교는. 어떤 대학은 자소서가 없고 학계서가 있는 대학도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이게 이제 MMI 면접하고도 이어지거든요. 어떤 내용을 의대에서는 학생한테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자기소개서 모든 문항 1번에서 4번 문항은 관련 활동 최대 7개 증빙서류 및 증빙서류 목록표를 제출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의대 수시랑. 근데 볼게요. 뭘 물어보나? 의대 편입에선. 단국대학교 의과, 치과, 약학대학에 편입하기 위해 기울인 출처, 학업, 진로, 위한 노력과 연구. 자, 뭐가 들어가요? 학업과 진로를 베이스. 제가 말한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사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편입한다고 하는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의사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의사가 된다고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의사는 다 되고 싶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사가 되려면 자기만의 특화된 분야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1학년 학생 지금 고1 아주 수업하는 기본 영상 하나 짧게 보여드렸는데 그 학생의 테마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의대에 가서 전문의가 될 때는 여러분들이 성적순으로 해서 가고자 하는 진로를 그때 전문의로 정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남하고 다른 메리트가 있고 독특한 눈에 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되고 싶은 그 전문 분야를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떤 분야로 서류를 만드는 것이 가장 서류라는 건 문서입니다. 우리가 내가 수술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 서전이 되고 싶다 해서 수술하는 어떤 그 메커니즘들을 입학사관관들과 교수들한테 문서로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도 전략입니다. 세세한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로 한번 해보겠다. 예전에 제가 가르쳐서 대학교 합격시킨 학생은 법의학과 의사가 되겠다. 이거는 그 학생이 원해서 법의학과 의사를 한 거예요. 그 학생이 눈에 보이는 게 그쪽이기 때문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되겠다. 이 학생도 굉장히 문서로 할 게 많죠. 성장 과정들을. 환경과 직업과 더구나 이 직업환경의학이라는 것이 발전된 지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얼마 안 되고 이걸 통해서 인권과 환자의 생명과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고 구현해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예, 직업환경의학과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자, 학업 및 진로뿐만이 아니고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 공부는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노력과 연구 등의 다양한 활동을 물어보죠. 단국대학교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노력과 연구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없는데 의사가 되겠다?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공부만 했다? 자, 다양한 활동을 보겠어요. 국가공인 자격증. 단국대학교는 국가공인 자격증도 받아요. 하지만 자, 보세요. 먼저 채점하고 우리가 평가 항목을 이제 우리가 매길 때, 점수를 매길 때 서류에서 어느 게 1순위고 어느 게 후순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의사가 된다고 하는 학생이 자격증만 많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것이 의대하고는 관련 없는 자격증이라고 쳐봐. 그러면 그것만 낸다고 또 내긴 내라고 하는데 그거 낸다고 해서 1순위가 되겠는가? 교수들이 그걸 보겠는가? 자, 연구가 중요해.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고 해봤자 여러분들은 아직 의사 자격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거 자꾸 내서 항목만 채우려고 해서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연구가 중요합니다. 자가환경의학과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지금 고1 학생, 제가 열심히 잘 가르쳐 키워서 2년, 3년 동안 가르쳐서 의사로 제가 만들 건데, 성장시킬 건데, 이 학생처럼 어떤 연구에 대한 테마가 있어야 되고, 그 연구에 대한 테마는 저하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계속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 리더십. 이 리더십은 뭐 따로 그렇게 리더십을 많이 보여주는 것보다 연구를 하다 보면 당연히 개인 연구가 있고, 팀워크 연구가 있고,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들이잖아요. 지금 의대 수시가는 그 학생처럼 고1 학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대학을 다니고 있는 편입 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리더십은 따로 내가 뭐 수시하는 학생들처럼 고등학생들처럼 어린 학생들처럼 리더십을 뭐 반장, 부반장으로 보여줘야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팀워크를 통해서 리더십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연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해야지. 내가 어디 그 전문기관에 가서 뭐 봉사를 해야지.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내 연구를 움켜쥐고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편입하고 학생부 종합전 수시하고 맞지가 않아요. 평가 항목이. 내가 연구 개발한 이 어떤 A라는 컨텐츠를 연구를 어떻게 사람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 그게 봉사잖아요. 봉사를 뭐 따로 합니까? 이미 이건 다 어떤 기관에서 지금 하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단국대학교 다닌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서울대학교 다닌다. 대학생들의 편입은 별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증명을 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에서만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증빙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대 수시와 의대 편입은 크게 다르지 않다니까. 내용이 더 전문화되고 그만큼 더 많은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편입이. 뭐 의대 수시도 마찬가지지만 동아리, 취미, 수상, 연구, 기타 대내외 활동 다 이거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1순위를 보는 게 뭐냐? 연구 리더십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봉사예요. 뭐 연수하고 뭐 수상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도 편입해서 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딱 그 1순위 뽑은 연구, 리더십, 봉사, 수상입니다. 다 쓰라고 해서 다 써서 정말로 합격을 할 수 있냐? 어느 걸 700자, 1000자? 어떤 대학은 700자, 단국대는 1000자, 경희대 같은 경우는 1500자야. 그러면 이제, 자, 이것도 또 중요한 거예요. 1000자, 1500자 그 자수가 있으면 이 자수를 굉장히 예전보다 줄어든 거예요. 그럼 이 1000자 안에 얼마나 나의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가? 국가공인 자격증부터 대내활동까지 다 쓰라고는 하지만 어떤 걸 전략적으로 내가 더 많이 점수 평가를 편입해서 잘 받을 수 있는 걸 찾아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연구와 리더십과 봉사와 수상을 같이 엮어서 그 과정이 논증적으로 논리적으로 얼마나 잘 입학사관과 교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걸 쓰겠는가. 나열식으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인이고 대학생이고 그 가기 힘든 의대를 가겠다고 지금 여러분들은 100대 1의 경쟁률과 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가기 위해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논리적이어야 된다. 너무나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런 연구와 리더십과 봉사와 수상이 중요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의대를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뭘 보여줄 겁니까? 뒤에 나와요, 증빙서류가.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이것과 증빙서류와 증빙처의 내용이 같이 가는 겁니다. 단국대학교 의과, 치과, 약학대학에 지원한 동기를 입학 후 학업, 동기를 밝혀야 되고, 여러분 입학 후 학업 지원 연구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연구를 한 게 있어야 앞으로 어떤 걸 더 대학 들어가서 연구하겠다는 학업 계획을 쓸 수가 있죠. 연구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 문제의식을 사회를 바라보는 앞으로 의사로서의 의대 어떤 산업,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의학적인 산업, 또 우리 어떤 그 의학적으로 더 필요한 니즈가 필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정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의사의 소임을 갖고 있는 학생의 생각으로서 많은 것들이 보여야 돼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불편함들이 보이고 사회적인 니즈가 보였을 때, 환자들이 보였을 때 여러분들이 연구 테마가 정해지는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쉽고 더 할 부분들을 대학 가서 어떤 연구를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입학사관 교수들에게. 그냥 앞으로 무슨 연구를 계획을 쓰라고 했더니 구체적인 계획은 못 쓰고 대학 가서 열심히 하겠다. 뭐 어떤 대학에 무슨 어떤 그 과목 임상 과목이 굉장히 훌륭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들어가면 열심히 하겠다. 이건 100%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하는 게 아니라니까.
의대는 100대 1, 80대 1이야. 물론 올해 2026학년도에는 전국적으로 60명, 50명 뽑던 것이 몇백 명으로 지금 늘어날 거니까, 뭐, 근데 이제 이것도 생각해 봐야지. 자석은 늘어나는 건 분명해요. 몇백 명으로 늘어나니까 몇 배로 늘어나는 거죠. 뭐, 300명, 400명만 늘어난다고 해도 5, 6배로 늘어나는 거죠. 50명 뽑던 인원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만큼 자석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눈치 봐서. 그동안은 50명, 60명밖에 안 되니까 내가 무슨 의대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아이들이 특히 이공계에 있는 좋은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다 뛰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류로 해서 여러분들의 지위가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연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대 수시 신입이나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을 놓고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학부모님들이, 우리 또 학생들이 정말 의사가 되고자 하면 이제 공부만 되는 시대는 이미 예전에 끝났고, 이런 프로젝트나 서류들을 잘 만들어 생계부나, 뭐또 생계부가 없는 학생들은 생계부 대처식을 잘 성장시켜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서 의미 있는 내용들이 담겨야 되는데, 거기서 이 연구의 주제는 아이가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생각이 없어요. 정말 대학을 가는 학생들을 보면 이런 게 착실히 준비된 학생들이고 변두리에서 의대만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떨어진 학생들을 보면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입도 잘 보세요. 올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연구 주제를 지금이라도 잘 선택해서 만들고 지금이라도 이 대학에서 원하는 요소들을 구성을 빨리빨리 적합한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다면 연구가 보일 겁니다. 어떻게 더 앞으로 하겠다. 구체적으로 연구 계획서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연구 계획과 그동안에 했던 것을 관련지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겁니다. 한 개 있어야 되고, 한 개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게 구체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자, 500자에 이걸 써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500자 안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인과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우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학생들은 또 한계에 좀 있는 학생들을 봤어요. 왔어. 근데 도저히 내가 한계에 있는 것을, 뭐 그게 아주 많은 학생도 아닌데, 500자에 못 쓰겠다는. 이것도 여러분들 잘 전략입니다. 그 자수 안에 효과적으로 넣어야 돼요. 자, 의사, 치과 의사 또는 약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 자질, 성격적인 탤런트, 재능을 말하고 그것과 관련 자신의 자질의 경험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험이에요. 단국대학교는 이걸 500자로 확 줄여놔서 굉장히 딴 데는 1000자, 1500자 이제 되고 경희대학교나 뭐 다른 대학교 보면은 1500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대학을 쓴 거를 뭐 한 번 써서 여러 대학에 넣을 수는 없고 컨텐츠들은 이제 자꾸 뭔가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한 학생이 갖고 있는 컨텐츠 10가지는 다 동등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관점을 또 대학마다 어떻게 조금씩 다르니까 그 대학의 관점에 맞게 자수에 맞게 써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걸 지금 편입을 5년 이제 신입만 하다가 신입은 제가 이제 의대 수시나 20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제 학생들 중에서 나이를 먹고 다시 돌아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의대는 보내지 않았는데 다른 학과를 보내놨더니 이제 뭐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를 제대하고 또 여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을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요. 이미 저하고 수시를 이제 뭐 학생부 종합전형 2, 3년 한 아주 저한테 훈련을 잘 받은 학생들이죠. 거기다 이제 대학을 합격을 해서 대학을 다니면서 저하고 배웠던 것이 대학에서 만나면서 대학에서 더없이 날카로워졌고 더 섬세해졌습니다. 근데 의대는 혼자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시만 하다가 이제 의대 편입을 한 지가 이제 5, 6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하고 잘 호흡을 맞췄던 저하고 2년, 3년을 같이 보면서 저랑 공부한 제 제자들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이들하고 좀 달라요. 근데 이 학생들이 와서 의대 편입을 또 준비한다?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정말 이 연구를 같이 하고 그 연구를 통해서 나온 어떤 그 결과물들을 가서 다른 타인들에게 도와주는 그 과정들을 같이 하는데 굉장히 재밌고 또 놀란 거는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옛날엔 이렇게 진짜 지금 제 고1 제자 제가 뭐 보여드리는 거는 빙상의 일각입니다. 그걸 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근데 그 고1 제자 아무것도 없는 아이가 성장을 해서 그렇게 지금은 없지만 커나가듯이 그렇게 저하고 그 역경을, 고난을 같이 하면서 성장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예리한 칼날처럼 잘 훈련이 되어 있는 우리 제자들도 의대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개인적 자질 성격동은 달란트, 재능을 말하고 그것과 관련된 자신의 자질을 경험과 함께 기술하지. 뭘 쓸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다 전략적으로 써야 되는 거지. 이 작은 500자라는 작은 빈칸 안에 여러분들 것을 전 세계, 여러분들의 모든 유니버스를, 세계관을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 경험이 있어야지. 앉아가지고 엄청나게 공부는 잘했어. 그것만 갖고 의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경험을 이렇게 연구를 했다면 경험이 그 안에 분명히 나올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학부모님과 학생들한테 강연하고 강의하는 것은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의사가 원하는 자질. 어떤 데를 가면 아무것도 아니가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서류만 만들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쫙 뽑아놓은 뭐 챗GPT를 통해서 뽑아놓은 족보를 갖고 쓰라고 준다고 해요. 절대 그것과 여러분들이 한 그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발된 달란트의 자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만약 소리로서 진리를 판단해서 소리로서만 간다 그러면 뭐 그렇게 남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면접을 봐야 돼요. 의대생들은. 면접을 보면 표정이 다 나타납니다. 아무리 여기를 잘한다고 해도 그 표정에서의 진위 여부를 30년, 40년 그 분야의 학생들만 가르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그 유니버스, 세계관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한두 달 만에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과 이를 극복했던 방법.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너 뭐 했니? 두 번째. 그래서 앞으로 한국하고 연결해서 우리 학교 들어와서 뭐 할 거니? 세 번째. 너 어떤 사람이야? 의사와 관련돼 있는 어떤 너의 자질이 있니? 너가 생각하는 의사란 무엇이니? 네 번째. 너 인생 살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으면 어떻게 이를 극복했어? 너 정말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그것을 너의 달란트를 남들한테도 너가 극복했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야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것만 끝나면 좋겠죠. 아니에요. 봅시다. 단국대학교는 여러분들이 한 여기서 물어본 단국대학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대학의 의대 편입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본 걸 근간으로 해서 그 내용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자, 1차 7개예요. 단국대학교는. 다른 대학은 더 많아. 10개. 아주대 같은 경우는 15개. 인제대도 15개야. 증빙서를 쫙쫙쫙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컨텐츠의 내용과 이게 결국은 이 증빙서류의 내용들이 결국은 뭘로 가냐? 의대 MMI의 재심원 면접에서 그걸 읽고 판단하고 내가 한 이 내용들에 맞춰서 그 나온 문제를 해석해서 내가 답을 내야 되는 게 의대 MMI 면접이니까 절대 쉽지가 않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처럼 그냥 공부, 공부, 공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한 학생들한테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거는 아무 데서나 이렇게 준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컨설팅이라는 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프로젝트를 가르칠 만한 선생님들도 별로 없습니다. 해봤자 대필해 주는 게 거의 전부죠. 근데 정말로 이 프로젝트, 의대 프로젝트 연구를 개발해서 가리켜서 대학을 간다? 이거는 굉장히 아주 학식도 필요한 거고 경험도 필요한 거고 또 정말 선생으로서 필요한 건 그 아이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우리 제자, 그 아이 학생을 성장시킬 수 있는 메인 포인트를 찾는 그 능력도 굉장히 선생으로서 중요한 거거든요. 똑같은 내용 갖고 똑같은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연구가 7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활동 실적 점수 내용이 들어가고 수행 일자. 제가 일반 의대 수시 신입생 갈 때 똑같죠. 활동 기간. 그래서 해외고, 그래서 생기부 만들 수 있는 국제학교. 이 기간 중요하다. 더 중요한 거는 발급 기간입니다. 어린이름도 없는 정식적으로 공식적이지 않은 데서 발급 기간을 해왔다? 이건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 80대 1, 100대 1입니다. 올해는 조금 그거보다는 좌석이 많이 늘어나니까 편입에서, 의대 편입에서 줄어들겠지만 역시 올해도 그 늘어난 좌석만큼 많은 아이들이 뛰어들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이기려면 발급 기간도 정확해야 되고 증빙서류 내용도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해야 되고 특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어떤 의식이, 인식이 충분히 의사로서 MMI 면접까지 여러분들이 가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똑같죠? 의대 수시하고 하지만 편입은 조금 더 정확해야 되고 더 난이도가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자, 단국대학교 보여드렸어요. 뭐 이거 하나로서 끝날 게 아니니까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뭐 보여드릴까요?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2025학년 바로 작년에 경희대학교는 학업계획서를 받아요. 자, 볼게요. 또 똑같이 의과, 한의과, 한의과 인문, 치의학과.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다른 학과 학생들은 의대에 벤치마킹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학과에 지원한 동기, 졸업 후의 진로. 크게 아까 단국대학교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쓰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지원한 동기를 쓰고 거기에 맞춰서 졸업 후 진로를 연결해서 써야 돼요. 한 게 있으면 쓸 수 있을 겁니다. 보이는 게 있으면 쓸 수 있을 거예요. 보이는 게 없으면 쓸 수 없거나 대표시키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과연 MMI 면접에 여러분들이 가서 면접도 여러분들이 가서 누군가가 대신 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그렇게 하겠냐? 의대는 진검승부하지 않으면 힘들다. 자, 대학 생활 중 학업 성과 및 연구 활동. 단국대학교에서 얘기 있었는데, 근데 좀 달라요. 이 붙이는 게 달라. 학업 성과 및 연구 활동. 단국대학교는 그 미래까지 그려내야 돼. 우리 와서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겠냐. 근데 이거는 학업 성과와 탐구력과 내가 대학 다니면서 했던 탐구력과 붙여서 내가 어떤 연구 활동을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은 비슷하지만 붙으려면 세심한 것까지 다 잡아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세심한 것까지 잡아내서 그 세심한 틀에서 보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다 다르게 해야 된다. 합격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천자. 대학생활 중 학업의 활동에 대해 기술이에요. 아까도 뭐 봉사 리더십 있죠. 그것도 학업의 활동이긴 한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대학생활 중 학업 외 활동에 대해 기술하면서 이것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당국대학교는 다르게 써야지. 왜? 여기서 지금 학업의 활동은 정확하게 의대에 내가 생각한 뭐 어떤 학과에 대한 전문의가 되겠다고 했던 그 테마와 그 학업 외에 했던 그것과 연결져서 했던 봉사 그것과 연결져서 했던 리더십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업 외의 활동이라고 그래서 그냥 뭐 자전거 탔다, 그냥 뭐 수영했다 이렇게 쓰지 말고 대학을 합격하려면 의사적인 관점에서 이걸 해서 어떤 걸 했는지 봉사 이걸 통해서 어떤 리더십을 했는지 봉사를 끌어서 붙여서 쓰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냥 학업의 활동을 쓰나 보다. 그러니까 그냥 수영했다, 자전거 탔다. 물론 수영한 거, 자전거 한 거, 또 어떤 심폐 활동의 어떤 능력에 내가 테마를 잡고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했던 활동의 연관이다. 그렇지만 이걸 학업하고는 관련이 없어. 이걸 내가 내 학업 외 활동으로서도 이거에 대한 것들을 내가 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어서 내가 이것을 봉사를 하고 어떤 이것을 리더십을 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의미 없이 쓰는 거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다 논리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전체적으로 내용도 중요하고 다 봐요. 근데 마지막 보는 게 뭐냐면 얘가 얼마나 의대가 있는 의사가 되는데 간절한가를 봐요. 간절성이라는 것은 이 전체적인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꾸며요? 정말 이 아이 머릿속에 의사가 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것이 보이는 거지. 기타 특기사항을 여러분들 못 쓸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은 어떤 그 고난을 했냐, 이겨냈냐, 이걸 단국대학교에서 물어봤잖아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기타 특기사항. 여러분 뭐 쓸 겁니까? 여기서. 전혀 이 집 천자라는 건 굉장한 글자 수예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이 천자라는 글자 수를 그냥 버리면 여러분들은 남보다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기타 특기사항 여러분들 못 쓸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남들은 너 그런 거 왜 했냐라고 비웃을 때 나는 정말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했던 학생들은 이 기타 특기 사항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들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본인의 성명 및 출신 대학 부모 어떤 직장 당연히 쓰지 말아야겠죠. 이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 경희대학교는 또 뭘 보냐? 증빙서류가 또 있어요. 이거를 몇 개를 봅니다. 서류명, 발행 기간을 봐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냐? 증빙서류는 A4용지 단명기는 최종 20매까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구 노력한 부분들을 우리가 10개를 내는 거고 항목은 20매라는 것은
한 번에, 1번에, 2번에, 3번에 곱하기 두 장씩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10건이니까 곱하기 2 하니까 20매죠. 그렇죠?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똑같아요. 수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목록은 그 항목은 최대 10개, 뭐 11개 제출해도 안 받아요. 10개만 본다는 얘기고 증빙서류 내용은 A4기 단명기는 총 20매까지. 그러니까 수시 우리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의대 수시 신입 들어가는 그 대체 수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서류 명 쓰고 발행 기간도 정확히 해야 돼. 그런데 그 내용도 하나당 A4지 2매를 낼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뭐하고 연결됩니까? 증빙서류하고 연결이, 학계서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뭐하고 연결됩니까? MMI 면접하고 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면접 따로, 서류 따로, 그게 아니라 프로젝트 하면서 이 영향들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저만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못 따라온 자신 있게 얘기하는 저만의 교육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똑같이 다 학종을 가리키는 선생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셔야 돼요. 정말로 어떤 선생님이 근간을 보고 있는가. 근데 이 가리키는 프로그램이 있는 선생도 선생 혼자만으로서의 능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를 잘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의식과 어떤 의식이 노력을 통해서 키워질 수 있는 좋은 제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 두 개가 만나서 꽃을 피웁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또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뭘 보여드릴까요? 자, 연세대학교, 저기 미래의 캠퍼스예요. 자, 보면 우리가 뭘 물어봤습니까? 학업 계획서를 물어봤습니다. 대당 모집단에 지원한 동기와 이를 위해 학업적 노력. 또 좀 달라요, 쓰는 방식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 학업 외에 대학 시절의 다양한 활동, 리더십, 봉사, 동아리, 연구, 취미를 기술하고 경험이, 자,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이건 좀 말이 또 달라.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단국대학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 그 경험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작년에 했던 서류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면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의대에서는 뭐를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의미를 물어봅니다. 그 의미는 연구 경험과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본교 입학 후, 편입 후, 학업 계획 및 졸업 후의 진로. 요것도 비슷해요. 근데 글자 수가 다르죠. 600자. 이 600자에 학업 계획 및 졸업 후의 진로를 적는다는 게 정말 제대로 잘 적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수장도 몇십 번 수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정성껏 하는 학생도 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 누구보다도 정성껏 가르쳐야 의대는 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맡아서 그 아이만 바라보고 정성껏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어떤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많이 교육을 시켜보시는 학부모님들은 알 겁니다. 뭐 저를 보신 학부모님들은 그런 학부모님만 잘 보시죠. 그 학부모는 진짜 저도 학부모로서 제 아이를 또 저하고는 다른 분야의 뭔가를 가리켜요. 굉장한 또 저하고 다른 분야를 가리키고 저도 학부모니까 알아요. 능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능력은 다 거기서 거길 수 있어요, 솔직히.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얼마만큼 진정으로 정성껏 간절하게 아이를 가르치냐에 따라서 선생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기타 특기사항, 띄어쓰기 포함 400자이다. 여러분들 이거 400자인데, 아까는 그 기타 특기사항에서 연세대학교는 1500자, 천자였죠? 여러분들 어떻게 쓰실 겁니까? 400자인데는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기타 특기사항에 뭘 써야 될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를 하고 노력하는 학생들은 이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왜 안 보이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왜 안 보이냐? 의사만 되고 싶지 그냥 세상에 대한 의학적인 문제의식은 아무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안 보이는 거. 자,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서 흐름을 좀 보세요. 오늘 수업에서는. 뭐 또 보여드릴까요? 자, 아주대, 인제대. 자, 볼게요. 볼게요. 의학과 지원자만 인제대학교 해당합니다.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쓰는 거예요. 자, 볼게요. 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대피라면 안 되고 이런 얘기니까 그거야 뻔한 거니까. 자, 전적대학교 본科의학과 지원 동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정적대학이 있을 거예요. 뭐 의학과를 다니다가 다른 의학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 물론 있을 테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다 뭐 생물학과, 화학과, 무슨 뭐 공학과 다 다를 겁니다. 그거에서 왜 여러분들은 의과대학에 지원한 동기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요즘에 의과대학교 컨텐츠, 이 편입의대 컨텐츠를 연구를 개발을 하다 보면 생물, 그 다음에 뭐 화공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해부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정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IT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래산업, 의학산업에 대한 것들을 그려나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사회복지에 대한 것도 많이 나와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IT 쪽의 전공이었다. 근데 이걸 갖고 바이오공학으로 돌려서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인간의 삶 속의 생명에 대한 것과 건강에 관련된 것과 헬스케어 산업과 미래의 의공학 산업에 나는 뛰어들어서 지금의 뭐 예를 들어 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라고 하면 지금의 환경보다 AI와 지금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 어떤 직업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병의 예방 예약을 잡아낼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IT 공학을 하지만 그것을 도구로 써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기 때문에 여기 왔다든가. 또 내가 사회복지학과를 다니지만 굉장히 이과적인 어떤 것들을 많이 준비했고, 그걸 통해서 나는 앞으로 노후의 어떤 그 사람들의 노후를 지금 겪는 인원들이 나이대가 많을 거기 때문에 그것과 더 관련돼 있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는 요양원에서 그냥 생을 마감하는 삶이 아니라 의미를 갖고 건강을 더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의학과, 그런 노후를 저는 타겟팅하는 그런 의사가 되겠다든가.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발현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거기서부터의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보여지는 것들을 이제 쌓아나가면 되는 거죠. 가장 최근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한 사례를 들고 가정에서 본인이 일어난 변화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본인의 이런 변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학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변화를 쓸 수 있을까?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머리만 스마트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인문학적인 관점과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를 갖고 내 안을 바라보느냐, 나만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의사라는 그 봉사와 희생에 가장 정점에 있는 직업이 되겠다는 의사라는 직업인이 되겠다고 하는 내 생각이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는 데가 중요한 거예요. 전적대학교 재학 중 봉사협력 갈등 관리 중 하나의 활동 실전 사례를 본인의 역할 중심으로 보자. 좀 다르죠? 표현하는 게 달라요. 뭘 했냐? 가장 중요한 걸 써야 돼요. 그렇다면 그 학생한테는 에피소드가 있을 겁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학생이 세상과의 접점이 하나도 없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한 경험도 있을 거고 성공했던 경험도 있을 거고 그것보다 실패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의미 있게 그 가치를 정말로서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으로서 깨달았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중심적인 역할로 기술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미래 의료 변화, 산업에 대해서 변화의 의과대학 입학 후 졸업 후 학습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지금 의학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하나부터 데이터 한 가지만 해도 의료 데이터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공개하는 그런 좀 눈에 그냥 판박이가 되는 그런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정말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앞으로 데이터 공개가 공공 데이터적으로 많이 공개가 돼야 되고 누구나 다 그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이건 사람의 삶이 걸린 문제고 의사와 백신과 이런 건 다 공공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관점을 길 수 있는 그렇게 또 관점을 길러야 이걸 쓸 수 있고 증빙서류를 해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MMI 면접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제대학교도 추가 제출 능력표가 있습니다. 1번부터 15번째까지입니다. 15번째까지.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증빙자료 요약서 뭐 써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게 있어야지. 내가 어느부터 뭐까지 뭘 했고 인턴십은 뭐 했고 20개나 돼요. 이건 뭐 했고 이건 뭐 했고 내용이 있고 그 기간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렇고
생계부, 국제학교 생계부도 그렇고, 생계부 대전식 회의고도 마찬가지고, 검정고시가 카이스트 갈 때 생계부 대전식도 마찬가지고, 신입에서. 의대 편입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노드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로드맵은 구성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내가 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 엄청난 무대에 뛰어드는데 어떤 무기를 갖고 뭘 탑재하고 어떤 걸 내가 해야 되고 어떤 걸 내가 가르쳐서 그 학생을 보내겠다라는 선생만의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로드맵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다 실수 없이 위계성, 성장 과정을 보여주면서 학생을 개발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제가 하는 수업은 학생을 개발시키는 수업이고, 개발을 그냥 말로만 주관적인 개발이 아니라 의학과 관련되어 있는 다백만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수행시켜서 그 학생을 의사가 될 수 있는 그 바로 직전 단계까지 성장시키는 겁니다. 서류와 눈에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빙처가 있는 서류와 경쟁력 있는 증빙처가 있는 서류와 내용과 그 학생이 MMI 면접으로 의대에 가서 면접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같이 기르는 거예요. 또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뭐가 있나? 아까 좀 보여드렸고 연세대학교 미래인재는 아주대학교인가요? 여기 볼게요. 기타 서류 목록표. 와, 이건 5개. 아까 그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때 그렇고요. 이건 이제 아주대학교입니다. 추가 제출 서류 목록표. 그래서 이제 아주대학교는 추가 제출 서류는 A4용지 면접단 15종 이내로 제출한다. 15개 내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뭐 어느 대학은 하나당 두 A4용지 2장, 그래서 20장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대 의대 같은 경우는 의학과 약학과 자동차 특성화 전형 기계공학 이렇게 되죠. 아주대 같은 경우는 의학과가 15개니까 하나당 A4용지 하나. 그러니까 주요 내용 300자를 적고 서로 발급기관 적는 거는 이렇게 요약한 거 내는 거고 활동명 적고 여기서 따로 또 A4용지 아주대 같은 경우는 한 장에서 그 내용을 또 입학사관관과 교수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서만 적고, 그 다음 자기소개서만 적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추가 서류 제출 증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기소개서와 학교에서의 내용이 여기에 지금 근간이 돼서 그 내용들이 써져 있기 때문에 증빙 서류가 없으면 이거는 하나도 다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나 자기소개서는. 여기 있는 증빙서류의 내용으로 그 내용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내용들이.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하명 근무가 일시 중지되었다고 하는데, 아니죠? 공유가 되고 있나요? 저 혼자만 지금 떠드나요? 우선은 한림대학교 놓고 말씀드릴게요. 공유가 중지됐다 그러니까,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하는 게 있어야 그 한 걸 갖고 여러분들이 증빙서류도 만들고 증빙도 받고 연구한 게 있어야 그걸 갖고 자기소개서나 학교에서의 그 내용을 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MMI 면접까지 준비가 돼서 시험을 완벽하게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경쟁자들은 또 뭘 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도 다른 아이들이 더 나보다 뭔가를 특색 있는 걸 하고 더 관점에 맞게 평가 요소에 맞는 걸 하면 그 학생들이 뽑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함에 있어서 대학마다 원하는 그 평가 요소대로 정확하게 찝어서 한다면 증빙표도 정확한 데서 하고 내용도 진짜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잘 그 안에 그 내용, 연구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걸 다 봤을 때 기간도 1년 한 학생은 떨어지겠죠. 2년 한 학생이 있을 테니까. 2년 한 학생은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3년 준비한 그 연구 기간이 나오거든요. 3년 한 학생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공부는 다 누구나 잘하니까 의대 간 학생들은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 대학에 더 적합한 학생이 누군지를 뽑는 게 의대 편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한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는지 자신한테 한번 자문자답을 한번 물어보세요. 의대 간다고 자꾸 저한테 전화만 합니다. 뭐 2년, 4년 전에 전화했던 학부모님이 또 전화해요. 근데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또 전화하는 사람들이 또 2번, 3번 전화했다고 해서 안 합니다. 한 번 안 하는 사람은 두세 번 전화해도 안 해요. 제가 그걸 알아. 왜? 의대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야. 근데 저 선생이 뭔가 노하우는 있는 것 같은 거야. 노하우가 있어도 뛰어들어서 해야지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지. 그리고
정말 진정성이 있게 그걸 하고자 하는 학생만 좀 가리키지, 그냥 살짝 와서 제 노하우만 가져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가리키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학생들을 좀 받지도 않고. 이거는 성장을 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씨앗이 되는 제목과 제자와 제가 함께 만나야 돼요. 또 그거를 곁에서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잠언자답을 한번 해보세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자꾸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저만 괴롭히지 마시고 정말 뭔가를 하십시오. 유튜브라도 제가 이렇게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잘 곱씹어 보시고 이 내용 중에서 권현 선생이 그동안 한 게 있어서 뭐를 하면 아이가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아니까 그 내용의 포커스가 뭔지를 잘 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한림대학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및 평가서, 자기소개 및 자기평가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별 자기평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수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원자 서약서 그렇고요. 자기소개서 및 자기평가서가 들어가 한림대학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좀 다른 게 다른 대학은 학계서하고 자기소개서가 들어갔잖아요. 한림대학교는 자기소개서 및 또 자기평가서가 들어가요. 자, 볼게요. 지원자의 성장 과정과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 및 자기 정체성. 1500자 쓰는 겁니다. 의미가 중요하고 의사로서 어떤 게 보이면 자기가 형성된 가치관과 자기 정체성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게 구체성이 보이지 않으면 단어 하나하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추상적으로 자꾸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떨어져요, 걔들은. 대학 입학 후 현재까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행했던 활동 및 결과. 내가 어떤 의사가 되겠다는 게 정해져 있다면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건지는 내가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면 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 서류 준비, 그다음에 사고력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학생들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씩 대학마다 다릅니다. 2-1에서 기술한 활동이 향후 의학자 또는 의사로서 역할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내가 앞으로 되고자 하는 의사의 세부 전공이 여기서 있어야지. 그래야 그 연구한 테마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죠. 1500자 쓰는 거예요. 그래도 500자 다른 대학보다 1000자, 500자 이런 대학들보다 1500자, 500자가 더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및 자기평가서, 지금 한림대학교는 5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10개 넣는 것과 5개 넣는 게 뭐가 다르냐? 10개 넣는 거는 뭐 다 중요한 건 있겠지만, 5개는 10개보다 더 줄여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넣어야 되는 겁니다. 발행 기간과 일자. 1년 준비한 학생보다는 2년 준비한 학생이 유리할 거고, 2년 준비한 학생보다는 3년 정확하게 다 채운 학생이 유리할 겁니다. 물론 편입은 2년이죠. 근데 이제 편입이 대부분 학생들이 3수, 4수, 5수가 많아요. 특히 의대 편입은 첫 번째 그렇게 나이스하게 붙기가 힘듭니다. 나이가 뭐 대부분 다 들어가면 30대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준비한 그 양도, 기간도 중요하고 기간뿐만이 아니라 내용도 중요하고 기간만 많이 잡고 뭐 변두리만 건드렸다 그러면 대학은 떨어지는 거고 적절한 기간과 정확하게 알갱이를 찍은 그 연구 능력들, 목록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얻은 여러분들의 경험과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평가서가 또 있어요. 얘는 한림대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5개 냈잖아요. 본 자료와 관련된 지원자의 능력, 창의성 등 역할,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화해 주십시오. 특히 논문의 경우 해당 본문에서 기여한 구체적인 연구 활동 및 교신 저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별들의 전쟁이니까 논문도 의대를 가려면 하나 정도는 써야 돼요. 그것이 뭐 대단한 데서 어떤 것에 여러분들이 늘 수도 없는 그런 것에 부자연스럽게 등재되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대학교 대산 우리가 그 재단이라든가 우리 대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그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써서 내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이 교수도 못 내는 그 논문지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논문을 낼까요? 대학생인데. 그다음에 증명서류 목록에 이제 750자리로 작성해서 5개를 넣는 거예요. 이게 5개를 쭉쭉 넣는 겁니다. 한림대학교는 추천서도 있어요.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 대학들의 그 의대 편입 서류와 증빙서류 목록표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오늘 쭉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는 여러분들 의대 편입에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의대가 뭐 2명, 3명 뽑으면 많이 뽑는 거고 거기에 100대 1이 넘어갑니다. 그러니 열심히 준비했다고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운이 안 되면 떨어지는 게 의대 편입일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100대 1이면 정말 이거는 이제 사람의 어떤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100대 1 속에 어떤 이것은 어떤 그 평가 항목들이 물론 정확하게 있지만 사실은 이거 사람이 뽑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유급과 재적이라는 걸 통해서 올해 전국적으로 50에서 60명 뽑던 그 의대 편입 인원이 많게는 몇백 명씩, 한 3, 400명만 늘어난다고 그래도 5배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조건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의대 편입에 대한 서류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 과연 거기에 맞게 포맷이 내가 지금 성장이 돼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올해 많이 뽑고, 내년에는 이거보다는, 왜냐하면 의대 편입생들을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학생, 올해가 마지막 기회 가능성이 커요. 근데 올해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 준비한 게 있던 학생들은 그냥 그것만 내지 말고 남은 기간 동안 어차피 1월 달에 시험 보니까 시간이 그래도 한 반년은 남았잖아요. 6개월이, 이제 6월이 이제 돼가니까 그거를 갖고 그 시간을 살려서 연관시켜서 뭔가를 더 해서 성장 위계성을 더 마련해서 내고 아무것도 없는 학생들은 굉장히 늦었죠. 그렇지만 올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길이 열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올해 준비 안 하면 여러분들 대학 가기 힘들죠. 뭐 내년에도 50명, 60명 뽑을 텐데, 올해 이것을 많이 준비했던 선생님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여러분들이 지도를 받아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최선을 다하면, 하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돕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올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걸 다 준비해서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겠죠. 남들이 2, 3년 하는 과정을 6개월 만에 해내야 되니까. 하지만 또 우리 학생들 아직 젊고 대학을 다녀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해가 되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서 올해 여러분들 좋은 성과 있기를 조원현 선생님이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전 여기서 이제 강의를, 공유를 중지하고 끊고,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화면 영상 그 과정에서 제가 설명한 것이 공유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강의 툴 자체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낯설어서. 여러분들이 그 관련 자료는 제가 설명한 것들이 만약 화면에 안 보이셨다면, 각 대학의 편입학 사이트 찾아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정말 마지막 기회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해도 열심히 방법대로 준비하시고요. 여러분들 모든 학생들 가고자 하는 의대 편입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 권현 선생님은 다음에 더 좋은 강의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